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 교실 그리고 교육과 교실에 소속되어 있는 김찬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교수님들을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되고요. 음, 오늘 제가 저도 좀 부족하지만 교수님들과 이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교육 과정 또는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교수님들께 드릴 수 있는 어떤 뭐 연결고리라고 하면은 어, 저희 의사 국가 시험에는 실기 시험이 도입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의사 국가 실기 시험이 시작이 됐고요. 거기서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전국의 의과대학들이 지역별로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이제 교육과 평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8개 의과대학이 참여하는 가장 큰 이제 컨소시움인 서울경기 컨소시움, 네, CPX 컨소시움입니다. 그 컨소시움의 집행위원장을 했던 경험과 지금 이제 현재도 뭐 CPX 관련해서 몇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마 교수님들 이렇게 오늘 만나게 된 뭐 인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교육 형태가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이 환경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다른 부분이 많겠지만 조금은 어, 큰 시각에서 공통된 어떤 구성 그리고 형태들을 함께 나누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일단은 이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교육 또는 평가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또는 교육을 처음 시작하거나 또는 평가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부분이 먼저 대략적인 설계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간호교육과 의대 의학교육 영역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은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하는 교육 중에 교육의 컨텐츠를 생각해 보면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교육 또는 평가는 무엇을 평가하고 또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교육과 평가의 대상은 바로 클리니컬 퍼포먼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클리니컬 퍼포먼스 경우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 또 술기, 그리고 태도 이 세 가지 영역. 그래서 knowledge, skill, attitude에서 KSA라고 일명 부르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 영역이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클리니컬 퍼포먼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간호 영역이나 의학 영역이나 혈압 측정하는 술기가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압 측정이라는 퍼포먼스를 교육할 때에는 사실 단순히 모형을 갖다 놓고 커프를 감고 그 다음에 압력을 올려서 내리면서 청진기로 콜콥 사운드를 듣는 그 단순한 조작만을 연습한다면 사실은 완전한 퍼포먼스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실제 그런 모형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저희 의과대 학생들의 예입니다. 본인이 콜콥 사운드를 듣는 거에 집중한 나머지 혈압을 200까지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떨어뜨리면서 들었다가 잘 안 들리면 다시 혈압을 올리고 이런 걸 수차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조작을 술기를 실제 환자에게 수행했다면 굉장히 환자가 통증으로 불편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컴플레인을 했을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클리니컬 퍼포먼스도 단순한 어떤 지식 또는 술기, 이 태도 이 세 가지를
단독으로 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아주 간단한 클리니컬 퍼포먼스라도 이 지식과 술기 태도들이 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은 바로 그러한 통합적 수행을 평가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 바로 이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평가나 또는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표준화 환자라고 하면 실제 환자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즉 인터액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 간호사 또는 환자 의사, 이런 관계 형성이 굉장히 실시간으로 리얼 월드처럼 구현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표준화 환자를 이용해서 교육을 할 거냐 또는 평가를 할 거냐에 따라서 사전 준비 과정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을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과정은 바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걸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되고요.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판단적인 부분이 작용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이든 평가든 사실 대상이 되는 교육의 내용 또는 평가의 내용은 클리니컬 퍼포먼스죠. 이 클리니컬 퍼포먼스를 교육하고 또 클리니컬 퍼포먼스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육이 하나는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준비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육을 위한 표준화 환자를 이용해서 교육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운영안이 만들어지고 또 SP도 섭외해서 훈련을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시뮬레이터가 하이브리드로 결합이 된다면 그 시뮬레이터에 대한 준비, 그리고 그 시뮬레이터를 조작하는 오퍼레이터, 그리고 이 교육을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인스트럭터, 그리고 이제 이 표준화 환자를 배경으로 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 학습, 특히 교육 영역에서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교육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바로 이 디브리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브리핑에 대한 전략, 계획안을 짜는 게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라든가, 그 다음에 녹화 여부,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세팅, 이런 부분이 바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겠고요. 평가는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가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시나리오를 연기하는 SP, 그리고 이제 교육하는 트레이너, 그 다음에 시나리오, 그리고 실제 평가자, 그리고 평가자가 평가를 하는 도구,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준비를 할 때, 사전 준비할 때 평가, SP를 이용한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체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디브리핑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계획을 구상해 보면요, 일단은 교육이든 평가든 내가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컨텐츠를 갖다 명확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컨텐츠는 실제 임상에서 우리가 프랙티스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업무 단위를 설정하는 게 필요하죠. 입원 환자에 대한 평가라든가, 아니면 인계라든가, 아니면 환자의 초진이라든가, 네, 아니면 환자에게 어떤 전원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실제로 임상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하나의 업무 단위, 이런 거를 하나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교육 영역도 있고 평가 영역도 있지만, 제가 평가라는 부분에 국한해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흉통이라든가 복통을 호소하는 사람을 진료하는 그 행위를 하나를 태스크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태스크가 왜 중요한지, 흉통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흉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설정한 어떤 특정한 업무의 단위를 실제로 하기 위해서 어떤 구성 역량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흉통 환자에 대한 초진을 우리가 이 임상수행 태스크라고 설정한다면 이 흉통 환자의 초진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흉통에 대한 병력 청취를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신체 진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근거로 해서 추론을 통한 감별 진단을 떠올리는 것도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감별 진단에 따른 치료 방침을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를 교육해야 되는 어떤 내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흉통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어떤 특정한 환자를 볼 때에는 윤리적인 또는 법적인 고려를 해야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아동학대라든가 가정폭력의 환자를 만났을 때 초진에 할 때 필요한 세부 역량으로는 이런 윤리적 법적 적용 기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통한 환자-의사 관계 형성하는 능력, 바로 이런 세부 역량들을 잘 통합해야 흉통 환자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평가든 교육이든 설계할 때는 내가 교육하고자 하는 어떤 또는 평가하고자 하는 특정한 업무 단위의 태스크를 정한 다음에 그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역량들 이렇게 나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면 이것을 교육할 교육자를 준비해야 되고요. 또 평가라면 이것을 평가할 평가자를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에 있어서는 디브리핑을 통해서 교육이 완성이 되고, 또 평가는 평가자가 평가 도구를 이용해서 평가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을 운영하는 어떤 운영안이 설계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같은 경우는 평가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아마 간호영역과 의학 영역에서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큰 범위에서 보면 간호사가 수행해야 될 특정 업무의 단위 또는 의사가 수행해야 될 특정 업무의 단위가 바로 이 태스크에 해당되고, 이걸 설정해야 교육이든 평가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설정된 태스크 다음에 구성해야 될 것은 그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세부 역량들이 필요한지, 바로 이 세부 역량 안에는 knowledge, 그 다음에 스킬 또는 attitude, 이런 세 가지 KSA의 영역별로 세부적인 역량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것을 클리니컬 퍼포먼스를 교육하겠다 그러면 그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역량에 해당하는 지식적 영역에서의 어떤 측면, 그 다음에 스킬의 측면, 그 다음에 태도의 측면, 이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평가를 목표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요게 이제 작년 2020년도 국시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의사실기시험 평가 목표집을 발행을 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건데요. 그 평가 목표집을 보면 일단은 이런 중요성, 원인, 평가 목표, 구체적 성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평가 목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한 가슴 통증부터 해서 뭐 가정폭력, 성폭력도 있고요. 뭐 나쁜 소식 전하기도 있고요. 뭐 떨림도 있고요. 배뇨 이상도 있고 불안, 산전, 진찰, 뭐 성장 발달 장애, 수면 장애, 멍이듦, 어지러움, 월경 이상, 뭐 음주, 자살, 체중 감소, 비만, 피부 발진, 혈변, 황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48개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평가한다는 평가 목표가 구성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통합적인 어떤 진료 술기입니다. 그래서 평가 목표는 이런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목표당 각각 평가 가슴 통증 하나당 이런 내용들로 평가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가슴 통증은 어떤 의미로 중요하느냐, 매우 치명적이고 응급 상황일 수 있는 뭐 관상동맥 질환, 대동맥 질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심낭, 폐 이런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올바른 신체 진찰 또 병력 정치를 통해서 원인 질환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포괄적 평가의 어떤 당위를 기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흉통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가 목표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병력 청취, 진찰 이걸 통해서 원인에 해당하는 간별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응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 목표를 정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그 평가 목표의 구체적인 성과, 다시 말하면 세부 역량으로 병력 정취, 신체 진찰, 그리고 임상 추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계획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환자 교육을 하는지, 그 다음에 윤리적 법적인 어떤 적용 측면, 그 다음에 환자 의사소통, 관계 이런 7개 영역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죠. 결국은 이렇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료한다라는 평가 목표가 바로 태스크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직무 단위. 흉통 환자를 진료한다라는 것. 그러면 그 진료한다는 걸 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병력 청취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신체 진찰을 하고 진단을 잘 내리고 치료 계획을 잘 세우고 환자 교육과 윤리법적 고려,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된다. 바로 이 7가지를 잘하면 흉통 환자를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평가 목표를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부터는 결국은 평가표는 바로 이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 평가하도록 평가표가 구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목표로 하는 표준 환자를 이용해서 평가안을 만들 때는 대체적으로 이런 얼개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준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교육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표준 환자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실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 목표를 사실 정해야 합니다. 이 학습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단위죠. 업무 단위로서의 하나의 태스크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태스크가 정해지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 역량, 이 세부 역량은 지식, 술기, 태도 영역으로 나눠서 다 기술이 구성이 돼야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기본 간호의 측면에서 핵심적인 지식과 술기, 태도로 구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학습 목표와 구체적인 성과가 설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들을 이제 교육적으로 전달할 어떤 세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교육 대상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환자를 이용해서 시나리오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운영에 있어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세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진행하는 어떤 강사도 필요할 거고 시뮬레이터가 하이브리드로 결합이 된다면 그 도구 시뮬레이터 담당하는 분, SP 그리고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단계인 디브리핑 전에 사전 브리핑도 역시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브리핑, 뭐 시간표 녹화 여부 등등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습 목표와 구체적인 성과를 설계했으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어떤 영역에서 준비가 필요한지 이 구체적으로 지식 술기 태도를 설정했다면 이 지식 술기 태도가 어느 과목 어느 단계에서 학습할 수 있고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는 게 또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사례를 만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준비할 게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의무기록 같은 경우도 교육의 경우에는 의무기록을 통한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이 연관된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의무기록도 준비하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교육을 진행하는 그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순서에 따라 학생과 시뮬레이터 SP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플로우를 쭉 기술한 그런 진행의 흐름도 이 흐름도에는 어느 시점에서 디브리핑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도 미리 염두에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형태는 다 다르지만 교육을 준비할 때 미리 설계해야 되는 내용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워크샵에서는 교육과 평가 이 두 가지 방향에 따라서 준비 내용이 좀 다르다고 했는데 이후에 내용은 평가를 전제로 해서 시나리오와 시놉스를 개발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